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SNS라든지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도 손쉽고 빠르게 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원시시대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을까요? 그래요. 소리나 몸짓, 또 그림을 이용해서 나의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러다 더 먼 거리까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횃불을 피워 올린다든지, 또 연기, 그리고 북소리를 울린다든지, 이런 초보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그 이후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인쇄기술이 개발되면서 대량으로 문서를 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정보의 공유와 보존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반 유선 전신기 발명 이후로 전화기, 무선 전신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전기통신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전기통신 시대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도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수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올려 변방에서 발생하는 병난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를 봉수라고 해요. 이 봉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잦은 외구의 침입으로 강화된 봉수제도는 마찬가지로 외구의 위협이 계속됐던 조선으로 이어진다. 세종은 조선의 봉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세종 1년 5월에는 평시에는 하나의 봉화를 올리고 적과의 접전 때는 5개의 봉화를 올리는 등 봉화의 숫자에 따른 신호체계를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봉화 요원들의 직무 태만과 관련한 과제 규정이 마련되는 등 봉수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봉수의 신호체계를 살펴보면 평화시에는 5개 중 1개를, 적이 나타나면 5개 중 2개를, 적이 접근하면 5개 중 3개를, 적이 침범하면 5개 중 4개를, 적군과 접전은 5개를 올리는 것으로 각 신호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즉 봉수의 신호가 현대통신의 5단위 부호와 같다. 네, 대체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2km, 많아 16km 됐는데 마이크로웨이브는 6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과 같은 이런 통신 설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통신하는 것과 오늘날에 통신하는 것은 그 미디어만 다를 뿐이지 원리나 방식은 여전히 같다. 봉수는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차례로 신호를 이어가는데 무선 통신의 원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파장이 짧고 직진하는 성질을 가진 마이크로파 역시 중계탑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개의 신호를 이용하는 봉수의 신호체계 역시 현대적인 통신의 신호체계와 닮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봉수가 세계 최초의 5단위 부호라는 것이다. 5개의 아궁이를 가지고 정보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컴퓨터의 원형이고,
전기가 하기 전에 우리 세종대왕 원년에 5개의 이 봉화 신호를 올렸는데 이건 세계 최초예요. 이게 이제 텔레타이프 신호 또는 컴퓨터 신호의 원조죠. 우리가 이 IT 강국, 전파 대국을 이룩해서 지금 세계 첨단으로 가는데 그 뿌리는 봉화에 있다.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자, 그러면 활동지에 봉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약속을 여러분들 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모둠에서 정한 약속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해보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